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결국 그 무능이 드러나는 순간 더욱 뻔뻔하게 폭주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딱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교 무대에서는 왕따, 그러니까 145개국이 가는 만찬장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공군 1호기 타고 마트 장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달고 간 김혜경은 떡볶이나 사쳐 드시러 미국 다녀왔습니다. 내치에서는요, 사법 리스크 피하려고 하는 꼼수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로지 지 법적 방탄용으로 전락해버린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이재명은요, 기소된 5개 사건 중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이 두 사건만 가지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만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배임죄를 죄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지죄도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 기업 오너는요, 회사 돈 헤쳐먹어도 처벌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부패 천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인간이 질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깨끗한 세상을 반대로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뭐 단순한 외교 실패, 뭐 내치 실패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요, 외교 무능, 배임 사법농단, 그리고 최측근의 비리, 은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뱉은 말과 행동은요, 국민을 위한 리더십 아니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탄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국제사회는요, 대한민국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폭주라고 말이죠. 국제사회 패싱으로 보여지는 이재명의 무능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고 최측근 김현지 숨기기로 보는 이재명의 뻔뻔함까지 낱낱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코리아로부터 수익 정지를 당하는 우파 유튜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면서 보수의 비밀병기가 되어주는 숏폼 계정들이 우선 대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연동되어 있는 다른 유튜브들까지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김영윤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한국 정치 유튜브 중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언론 탄압과 부당함을 알리는 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외교 무능은요, 뭐 끝판 대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쪽팔릴 수가, 쪽팔리다 이제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데요. 7월 말에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겠다고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선불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지들이 내밀었다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작 통화 스와프는 언급조차 없었는데 이재명이 언론들 앞에서 뭐 통화 스와프가 곧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허세만 부리고 있죠. 문제는 뭐냐?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국가의 미래를 걸고 협상을 하고 외교에 나선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볼모로 잡은 겁니다. 환율은 이미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고요. 국제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외환 건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악몽의 재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굴욕적 제안을 하면서도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명백히 굴욕 외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은요,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요, 자신의 정치적 생존만 바라보면서 국민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려놓은 겁니다. 시겁 잔치는 누가 하냐? 국민들의 몫이다 라는 거죠. 이재명의 무능은요, 외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치,
대한민국 작살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 만들기에 급급하죠. 배임죄 적용을 없애겠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흔들겠다. 사법부 길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결국 이재명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거죠. 실제로 배임죄를 없애면요. 이재명이 기소된 5개 사건 중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는 겁니다. 두 사건에서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만 해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할 수 없고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나는 겁니다.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로 4,895억, 백현동 사업에 200억 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금 배임 산정액만 5천억 원이 넘는데 이것이 없던 일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건의 배임액은 1억 653만 원입니다. 정부 여당의 방침대로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은요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라는 거죠. 면소 판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배임죄에 대해서 뭐 삭제한다라는 이거는요 국민과 기업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업 총수가요 정치 권력자들에게 촥 붙어서 정치 자금 뒷돈구녕으로 돈을 댄다라고 해도 이거는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유착을 합법화하는 셈입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뭐냐 권력자뿐이다라는 거죠. 국민은 피해만 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패 천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려고요. 최측근 인사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보직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꼼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형 범죄 은폐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사법부, 입법부까지 자기 방탄에 동원하는 모습, 좌파식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불거진 김현지 이 비리는요. 이재명 정권의 부패 실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최측근 연루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요.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국감장에 안 나와도 되는 제1부속 실장으로 옮겼습니다. 국정감사에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자리로 옮겼다라는 지적을 아니 받을 수 없죠. 이재명과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으면 이렇게 뒤로 빼고 하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김현지는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자, 김현지는요 대장동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정진상 등 이른바 이재명의 패밀리죠. 이재명 경기지사 사퇴 이후에 이 김현지가요 배소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파일을 지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사건의 성공 보수를 받는 소송에서요. 이재명이가 김현지에게 수임료와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을 당사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넘겨줬다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재명과 함께 이 소송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UN 주재대사로 가 있는 차지훈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 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닌 다른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뭔가 큰 신세를 졌든지 아니면 너무 챙겨주고 싶었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재명이 여배우 스캔들에서 뭐 이래저래 이 내용들을 보면요. 쌀 한 가마니도 안 보냈다라는 걸로 부끄러워하라 라고 일가를 하는데 김현지에게는 2천만 원을 주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는가 봅니다. 이런 김현지를 국감장에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고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또 쪼르르 나와가지고 쉴드를 치기 바쁩니다. 전현희가요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김현지 뒷구녕으로 숨겼네 라고 생각하는 게 과대망상적인 주장이다 라고 합니다. 김현지를 국감장 증인으로 안 내보내려고 뒷구녕으로 뺀 게 아니라 이 김현지 비서관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소에 인사 재배치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을 놈 누가 있겠습니까? 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서 여당의 노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은요.
고위 공직자의 학력과 경력과 전과 기록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30년을 함께한 이 김현지에 대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요. 박광배 씨가 김현지의 파편을 찾아서 밝히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사이버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고요. 남편은 세무사에 좀 심란하게도 여기에 간첩물이 또 한 방울 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일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뒷돈꾸녕으로는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증언을 차단하고 비리를 은폐하는 이 모습, 내로남불 정치의 끝판이죠. 김현지 사건은요, 단순한 개인 비리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권력 운영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외교는 무능하고요. 내정은 방탄입니다. 국가적 리더십은 실종되고요. 정권의 사법 리스크 방어막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능과 내로남불이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 그래서 더 뻔뻔하게 폭주할 것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뻔뻔하게 폭주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마저 무너질까봐 되게 걱정인데요. 국민의 삶과 안보는 내팽겨진 채 자신의 권력 생존만 쫓는 이재명 찌끄레기들. 이것들이야말로 걷어내야 될 반국가 세력이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탄핵 사유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폭주는 대한민국 전체를 파괴할 겁니다. 이재명의 외교 무능. 이재명은요, 국가적 재앙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에펙 한국 방문이 왜 이렇게 절실하게 기다려지는지, 이런 기다림 저뿐만은 아니겠죠. 6.25 때처럼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